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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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 오늘 12월 9일 첫 노래로 슬리피의 오이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9일 첫 노래로 슬리피의 오이에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목이 좀 많이 나왔어요. 한 며칠 동안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상태가 좀 많이 메롱이었는데 좀 관리 좀 하고 병원 좀 갔다 왔더니 목이 괜찮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목이 좀 괜찮아지니까 갑자기 막 몸살이랑 이런 게 조금 와가지고 미치겠어요. 뭐 하나가 나으면 하나가 생기고 뭐 이러네요. 어쨌거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그리고 2부 첫 순서 모두가 함께하는 심리 테스트, 오늘 마지막 순서 뭐하는 애들지까지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의 오늘 헤어졌어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의 오늘 헤어졌어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시간입니다. 오늘 문화의 날에서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어져서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해드립니다. 이 문화 상대주의가 그 어떤 문화를 볼 때 그 문화 자체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 뭐 이런 건데, 이게 조금 심해지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생기는데,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철학적인 비판이 있어요. 일단 그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의 논리를 풀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옳고 그름은 상대적이다. 그리고 어떤 문화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옳고 그름은 철저하게 기능주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식인 문화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식인 문화가 그르다고 판정되어지면 그것은 식인 문화가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식인 문화가 그 문명이나 문화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안 좋은 영향에는 식인 문화가 인구수를 줄여서 문명으로 하여금 쇠퇴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남의 문화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점은 이게 모순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아까 옳고 그름은 상대적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옳고 그름은 상대적이라고 정의하지만 남의 문화를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하면은 옳지 않다라는 어떤 정의가 내려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게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는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는데, 왜냐면은 이제 옳고 그름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뭐 옳고 그름이 절대적이라고 약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모순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극단적 상대주의가 사실상 허무주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대주의는 절대적 도덕이 존재하는 주장은 틀렸다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허무주의와는 차별이 됩니다. 그런데 극단적 상대주의는 허무주의와 함께 관용 운운하고 있으니까 애초에 상대주의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사실상 완벽하게 상대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기준 자체,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부정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무 데에도 기반을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실상 철저하게 상대적인 입장에
상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들은 논리와 철학조차 단순히 수많은 의견 중 하나로 봅니다. 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은 문화 절대주의에 대해 고찰해 보면은 문화 상대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문화 상대주의가 하나의 완전한 개념이 아니듯이 문화 절대주의도 홀로코스트적인 어떤 그 악의적인 그 사상에 빠진다면 한번 깊게 탐구해 볼 만한 내용인데 이게 좀 그 문화 상대주의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문화를 쟤네 나라는 그냥 못 사니까 문화가 저급해. 쟤네는 잘 사는 나라니까 문화가 좋은 곳이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화 자체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가 좀 심해지면은 네, 극단적으로 이제 문화를 뭔가 이해하려고 들어가지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식인 문화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까지 이제 포용하려고 하니까 네, 조금 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달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이상달의 트립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아이고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네.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과는 별도로 문화 상대주의 자체가 완벽한 이론은 아니니까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존재해요. 그 중에 이제 특이하면서도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 바로 자연과학 분야의 공격이죠. 20세기 중반 이후 진화 심리학, 유전학 등의 연구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인간에게 유전자 단계에서 인류 보편적인 윤리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고 이러한 보편적인 윤리를 잣대로 해서 각 문화들의 윤리적인 우열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네, 뭐 이렇게 문화 절대주의라든지 제국주의 뭐 이런 거는 좀 별개고 특정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나 비난의 요소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문화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관점에서는 이 또한 문화의 개별 특성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몇몇 자유주의자들은 이와는 별개로 문화 상대주의 자체도 상대주의적이지 못하다, 상대주의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문화 상대주의에서 상대성을 판별하는 단위는 문화예요. 따라서 개별 문화 내에서는 문화 절대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령 외국인이 김치를 못 먹는 것은 이해하면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김치를 못 먹으면은 편식으로 몰아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 같은 것들은 잘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그 야한 옷을 입는다든지 뭐 그렇게 보면은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문제를 문화 상대주의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화 상대주의에 관용이 전제된 이상 인간 존엄의 보편적 가치는 당연히 함축되어 있는데 관용의 적용 단위는 하나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애초에 위에 그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식인풍소만 해도 먹히는 인간의 개별성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주의, 정확히는 다원주의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 상대주의는 대립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개별성, 자유, 관용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는데 때문에 극단적인 상대주의니 하는 허상에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화 상대주의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되는 이유는 그 각 나라의 혹은 각 민족의 혹은 어떤 각 그 가족의 혹은 각 개인의 문화에 의한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존중을 해야 되는 네 물론 이제 무조건적인 존중은 아니지만 좀 생각을 하는 존중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이제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쟤는 못 사니까 쟤는 뭐 저러고 댕기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미에서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문화의 날인데 좀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해드렸어요 또.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첫 번째 순서 문화의 날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는데 저희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노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노래가 안 나와가지고. 네, 김두리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자연의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강, 윤신의 인생이라니까지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아우. 네. 갑자기 목이 좀 괜찮아졌는데. 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시간의 첫 순서는 모두가 함께하는 심리 테스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듣고 대답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그 질문의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생각하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으시고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아주 오래된 흔들다리를 지금 건너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랑 여러분 친구랑 이 흔들흔들거리는 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이 다리를 건너야만 합니다. 네, 그냥 선택지가 없어. 무조건 건너야 돼요. 근데 친구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먼저 건널래?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1번 내가 먼저 건넌다. 2번 너가 먼저 건너라. 자, 3번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네, 누가 먼저 건너? 저는 그냥 그래도 굉장히 흔들흔들거리는데 이게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전 제가 먼저 건넌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 1번. 네.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네, 1번. 네. 어떻게 여러분들도 선택하셨나요? 네. 요거 좀 너무 오래 생각하면은 이게 좀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거 바로 그냥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심리 테스트인지. 오늘 하는 심리 테스트는 나는 어떤 사람에게 높이 평가될 수 있을까 하는 심리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오늘 그 1번 내가 먼저 건넌다를 선택하신, 네, 저도 선택한 요거를 선택하신 분들은 평범하지 않은 상식에서 살짝 벗어난 사람이 당신을 높게 평가한다고 해요. 이런 분들은 추진력과 모험심이 강한데 이런 분들을 이제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독특한 스타일의 인생을 추구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입에 발린 칭찬을 절대 하지 못하고 직설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여러분들의 어떤 진정한 후원자가 되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이걸 선택하신 분들이 남자라면은 같은 사람에게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만약에 여성일 경우에는 터프하고 좀 남성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든든한 후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네. 오, 그래? 네. 약간 좀 그 자신만의 어떤 개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뭐 좋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오, 그래? 이런 분들은 그럼 취미 생활이나 뭐 이런 거 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취미나 이런 걸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네, 어떤 걸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니까. 자, 두 번째. 나는 나중에 건널래를 선택하신 분들은 너 먼저 건너라. 요걸 선택하신 분들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경력 있는 사람이 이런 분들을 높게 평가한다고 해요. 모래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요거에 딱 걸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게 평가받는 사람인데 이걸 선택하신 분들은 자기만의 세계관이 뚜렷하고 좀 이지적이면서 사려 깊고 속세에 관심이 없는 유형이에요. 조금 그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막상 알고 보면은 뭔가 그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재능이라든지 어떤 기술, 뭐 끼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걸 선택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동경한 한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에게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어떤 자기가 잘하는 거 어떤 한 우물만 쫙 파면은 좀 잘하는 뭐 그런 분들이라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위바위보를 선택하신다는 분들 이거 선택하신 분들은 상식적이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거 선택하신 분들을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걸 선택하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상식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의 순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딱 정리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요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요거, 딱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거 선택하신 분들은 약간 조금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네, 뭔가 협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내외적인 어떤 인간관계 같은 거를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신경 쓰는 편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배려하면서 좀 늘 주의를 하는 네, 그런 사람이라고 하네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대한민국 사람이 요거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저도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를 좀 고민했는데 어쨌거나 뭐 비슷하긴 하네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초순서 심리 테스트 오늘은 어떤 사람이 나를 높게 평가해 주는가에 대한 심리 테스트를 했는데 어떻게 좀 잘 맞으셨나요? 네. 오늘은 저는 좀 괜찮게 맞은 것 같아요. 네, 한 80% 정도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아무 생각 없이 선택을 해야지 이게 확률이 좀 올라가더라고. 네,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생각하면은 좀 확률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노래 한 번 듣고 오늘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에서 또 요즘 좀 젊은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그리워하려고 해 그리고 준수의 길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또 지나갈 뿐 달라지는 건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넬의 그리워하려고 해 그리고 시아 준수의 길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인데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윤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아시아의 별 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보아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사실 그 보아가 누군지는 잘 몰라도 이름은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최정상의 인기를 얻은 여자 가수가 이 보아입니다. 이효리와 더불어서 현직 20대 여자 가수들의 롤모델 중에 하나로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이 보아죠. 우리나라 최연소 가요대상, 일본에서 2장의 밀리언셀러 앨범 기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음반 총 판매량이 1000만 장을 넘은 네, 그런 가수가 바로 이 보아입니다. 2000년 8월에 데뷔한 대한민국의 여성 솔로 가수가 바로 이제 이 그 보아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컬도 댄스도 수준급인 거의 이제 사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는 얼마 안 되게 그 춤과 노래 그리고 얼굴까지 모든 게 완벽한 가수는 굉장히 드물죠. 네, 보아가 그걸 다 가졌어요. 2000년 8월 25일 SBS 인기가요에서 아이디피스 B로 우리나라 이제 데뷔하게 됐는데 그 이듬해에는 일본에서 데뷔했죠. 네. 그리고 2008년에는 미국 본토에서 데뷔하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이렇게 세 나라에서 데뷔를 하는 엄청난 누나예요. 네. 사실상 SM 엔터테인먼트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가장 큰 공로를 한 인물이고 그 공으로 2014년 3월에는 강타와 함께 비등기 이사로 선임되는 뭐 그런 거죠. 비단 SM 엔터테인먼트만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 성공의 한 획을 긋고 최연소, 최초, 최다 같은 어떤 그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역사를 좀 쓴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강타가 예전에 그 MBC 무릎팍도사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이수만 SM 그 뭐야 저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회장이어야 되나 사장인가 네 사장님이 가장 아끼는 인물이 바로 이 보아라고 합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안에서도 이수만 사장 본인에게 캐스팅된 몇 안 되는 연예인이 한 그 이 보아예요. 특히나 보아의 오디션은 SM 내의 전설과 같이 구전되고 있는데 보아의 데뷔는 잘 알려듣듯이 이제 오디션 보러 간 그 둘째 오빠를 따라갔다가 갑자기 그 이제 둘째 오빠가 이제 오디션 보고 있는데 야 옆에 있는 애는 누구냐 했더니 이제 제 동생입니다 해가지고 그래 뭐 한번 춤 한번 춰봐 했는데 춤이 아주 기가 막히고 이제 노래 한번 부르겠는데 노래가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캐스팅되는 굉장히 좀, 네, 엄청난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자세한 이야기가 공개됐었는데, 비보이, 그러니까 춤추는, 둘째 오빠가 그 어떤 백화점 댄스 경연대회에서 그 굉장히 좀 격한 춤을 추면서 그 당시에 연예 기획사들로부터 명함을 15개가 넘게 받았었대요. 근데 그 15개 중에 SM이 거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SM 그 오디션을 보러 가서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관계자들에게는 춤으로 캐스팅되고 이수만에게는 노래로 캐스팅되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M 오디션에서 보통 춤이나 노래 한 가지로만 캐스팅되는데 반해서 노래와 춤 모두 다 캐스팅된 사례는 굉장히 좀 희귀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보아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네. 후에 보아는 이수만에게 왜 자기를 캐스팅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수만은 굉장히 좀 의외로 그냥 웃는 게 이뻐서 캐스팅했다고 뭐 대답하기도 했어요. 네. 뭐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수만에게 노래로 캐스팅된 이제 가수가 또 바다이기도 합니다. 네, 바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아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영어, 일본어, 우리나라 말, 뭐 3개국어는 물론이고 이제 다른 나라 말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 데뷔 전부터 신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 소녀들을 뒤집어서 해외 진출용 가수로 키워질 예정이었는데 당시에 보아를 발견하고 바로 그냥 그 모든 게 딱 부합한 거예요. 노래도 잘하지, 춤도 잘 추지, 일본어에 영어도 잘하지. 그러니까 뭐 더 말이 필요한가요? 거기다 이쁘지. 그러면 그냥 바로 캐스팅한 거죠. 본인이 자신에게 가장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 습득력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 가수에게 이 언어 습득력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노래 부를 때 이제 가사 전달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만약 이제 해외 진출했을 때 또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걸 봐서 이 보아가 이런 뭐 영어, 우리나라 말, 그리고 일본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다 할 줄 아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거다. 네, 뭐 신이 내렸다. 신이 선택했다.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진짜 그 흔히 엄친딸이라고 하죠. 엄마 친구 딸. 네, 거의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쯤에서 보아의 노래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의 데뷔곡 아이디 피스 B 그리고 사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보아의 아이디 피스 B 그리고 사라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마지막 순서 뭐하는 애들이지 시간 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보아의 데뷔 당시에 SM 엔터테인먼트의 당시 소속 가수가
H.O.T 그리고 S.E.S 신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굉장히 팬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루머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수만과 보아가 뭐 약간 뭐 그렇고 그런 사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수만이 보아를 싸고 돌았다는 소문 아니면은 뭐 그 이수만이 보아를 잘 안 돌봤다던 그 선배들 그러니까 뭐 신화라든지 H.O.T의 멤버들을 막 때리고 심지어 다른 소속사 가수인 G.O.D까지 때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퍼졌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면은 그 G.O.D가 이제 박진영 그 JYP 소속이었잖아요. 근데 만약 이제 G.O.D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맞았어 봐요. 그러면은 박진영 씨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네, 굉장히 좀 그 몸이 좋잖아요. 네, 이수만 아저씨 비하면 네,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한 대 때렸겠지. 네, 당연히 이거는 모두 이제 루머이고 없는 말입니다. 실제로 데뷔 당시에 전후로 그 뭐 이렇게 피 묻은 칼이라든지 아니면 난도질된 어떤 곰 같은 거 곰인형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보아가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요. 그 데뷔했을 당시에 아마도 자신들 또래 여자 아이가 그 이제 뭐 H.O.T라든지 신화 같은 그 자기 소속사인 그 가수들이랑 같이 댕기는 게 약간 꼴불견이었는지 질투를 불러와서 그런 건지 되게 좀 그 데뷔 당시에 데뷔 당시에 이렇게 막 보아한테 굉장히 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 무슨 뭐 상자 같은 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팬 선물이라고 상자 같은 게 와가지고 상자를 열었더니 막 죽은 쥐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 네,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그때 그 H.O.T 해체설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막 그때 팬들 사이에서 H.O.T는 푸대접하고 그 푸대접하면서 저거 뭐야 그 보아한테 뭐 몰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또 그 루머에 좀 안 좋게 좀 시달렸었는데 그 당시에 팬들은 이제 보아가 진짜로 막 이렇게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막 당하니까 자살 안 한 게 용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멘탈이 강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데뷔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얀티를 양상하게 됐어요. 같은 소속사 가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퍼졌을 정도로 굉장히 좀 그 안 좋았습니다. 당시 PC 성식망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상 그 어떤 공개 게시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서도 뭐 보아에 대한 비방이나 루머 같은 것들을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걸 보고 아 진짜로 그런가 보다 하고 보아를 안 좋아하는 싫어하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지나치게 어린 나이 그러니까 그 당시 보아가 데뷔했을 때가 만 13세였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이제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게 조금 좀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가수질한다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조금 비호감이었던 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문희준도 좀 그 당시에 이렇게 루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어제는 그런 거로 뭐 보아가 나이가 어린데 그 나이에 SM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자마자 뭐 데뷔한 게 아니라 되게 열심히 꾸준히 몇 년 동안 연습을 한 다음에 데뷔한 건데 뭐 갑자기 뭐 들어가자마자 막 데뷔하고 뭐 이런 거라고 막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안티 팬픽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막 무슨 보아랑 뭐 다른 뭐 가수들이나 아니면 이수만 사장이랑 뭐 무슨 그렇고 그런 뭐 이제 뭐 소설 같은 거 막 써가지고 이제 막 뿌리는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심하고 좀 뭐 유명 아닌 유명을 좀 타가지고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거가 그때는 사실 그때 약간 좀 가수들이 약간 좀 신비주의 뭐 그런 거 조금 있어가지고 이런 게 터져도 사실 이게 진짜든 아니든 아예 말 안 하는 그 추세였거든요. 만약에 요즘에 이런 거 했으면은 바로 구속당하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어떤 유행 같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이제 어떤 문화 분위기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냥 조용했는데 그때 만약에 이 그 막 구속하고 그랬으면은 네 큰일 났겠죠. 그 막 쓴 사람들 네.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네. 뭐 어쨌거나 그 욕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도가 지나치게 좀 많이 했었는데 2집 넘버원 이후에 전국적으로 뜨분 그 인기를 얻으면서 아시아의 별이라는 칭호를 얻고 그걸 얻음으로써 안티들을 오직 실력 하나로 잠재운 어마어마할 정도로 프로 정신을 갖고 있는 무서운 정신력의 소유자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가가지고 또 일본에서도 욕 엄청 그 막 루머 같은 거 되게 시달리면서 또 했는데 또 결국에는 실력으로 또 좀 많이 인기를 얻었죠.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의 늘 그리고 넘버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의 늘 그리고 넘버원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마지막 순서 뭐 하는 데이지 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아의 데뷔는 SM 엔터테인먼트에게는 대형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SM 엔터테인먼트가 오랫동안 염원하던 해외 진출의 초석으로 여기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비용을 굉장히 좀 많이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각종 다큐멘터리에서 밝혀진 바로는 보아의 방학 기간 동안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보내고 현지 아나운서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일본어에 능숙해지도록 교육을 또 시키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보아 1집에는 김영석, 유영진, 방시혁, 김조한, 박진영 등 지금 들어도 거물급인 작곡가와 음반 제작진들이 대거 투입된 굉장히 좀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거기다가 뮤직비디오 역시 쉬리의 강재규 감독님이 또 참여해가지고 엄청난 또 화제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뮤직비디오가 30억이 들었대요. 30억짜리 뮤직비디오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비싸게 주고 만들었네. 네.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SM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그 자기네 회사의 자운을 거는 그 운을 다 그냥 쏟아부은 어떤 미래가 달린 중요한 기획물이었던 셈이에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그 IMF가 이제 터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까지 생각하면은 진짜 여기에 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IDPS B 이 데뷔곡은 굉장히 좀 난해하죠 노래가. 그리고 이제 좀 가사 역시 좀 이상한 가사를 좀 이상하게 써가지고 거부감을 좀 일으키면서 좀 실패했는데 어느 정도 주목받는 신인이라는 인지도만 높이게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H.O.T 팬이라든지 뭐 신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성 루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그 넘버원 네. 그 넘버원이 탁 커지면서 굉장히 좀 큰 그 뭐 인기를 얻게 되죠. 네. 근데 이제 1집 그 데뷔곡에 그 아이디 피스 B 후속곡이 아까 들었던 사라잖아요. 이 사라가 그나마 조금 그 괜찮은 그런 반응을 좀 받았어요 또. 네. 그 반응 받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가지고 데뷔를 하고 또 이제 넘버원으로 딱 터트리는 그런 3단 콤보가 딱 터지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보아를 잘 만들었고 보아 역시도 노력을 좀 굉장히 좀 많이 한 야 대단한 누나예요. 네. 우리 친누나랑 동갑이거든요. 이 보아가.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야, 보아는 저렇게 이쁜데 우리 누나는 네. 이것도 잘못 말하면 큰일 나겠는데. 네. 뭐 어쨌거나 그 뒤에 그 보아가 내는 노래들은 그 우리나라 말 그리고 영어 그리고 일본어 그리고 심지어 중국어까지 이렇게 또 섞어가지고 노래 그 앨범 수록곡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져요. 네, 어떤 그 세계를 좀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뭐하는 애디지에서는 아시아의 별 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보아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역시 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뭐하는 애디지에서
보아를 할까 이효리를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효리보단 보아를 좋아해가지고 네 보아를 먼저 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효리까지는 어떻게 뭐 못할 것 같아서 네. 일단 마지막으로 이효리를 할까? 뭐 어쨌거나 네, 다음 시간에도 뭐하네지지 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고 2부 첫 순서 심리 테스트 오늘 마지막 순서 뭐하네지지에서는 아시아별 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했나봐요. 오늘 좀 목 상태가 좀 괜찮아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내일 그리고 이제 모레는 주말이잖아요. 주말 동안 거의 무건 수행을 해야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정말 괜찮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도 약간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네, 근데 그래도 좀 열심히 좀 괜찮은 모습으로 했으니까. 네, 오늘 마지막 끝노래로 김정호의 최고 친구 들으면서 저는 슬쩍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주말에 조금 춥다고 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린 가슴에 바람이